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김재원, 유영하 예비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경선은 홍준표 의원을 포함한 3자 대결로 펼쳐집니다. 현 구청장이 재선에 도전하는 대구 동구청장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모두 6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도 동구청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산림청이 지난 3월 경북과 강원 산불 피해 지역 주민 전문가들과 함께 산불 피해 보건 방향 추진 협의회를 운영합니다. 보건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개최 시기가 미뤄졌던 예천 곤충 축제가 6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지역별 후보자들을 소개하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구 동구에서는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구청장을 포함해 모두 6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는데요. 여기에 현 대구시의회 의장도 동구청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보도에 박근수 기자입니다. 대구 동구청장 선거에는 모두 6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최완식 예비후보, 국가균형발전위 국민소통특위 위원을 지냈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입니다. 최 후보는 도시를 활기차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젊은 정치인이 나서야 한다며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원한 예비후보, 직업은 소설가며 현재 사라출판사 대표직을 맡고 있습니다. 남 후보는 인구가 늘어나는 동구, 관광객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동구를 만들어 지역 발전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우성진 예비후보, 국민의힘 대구시당 부위원장이며 메가젠 임플란트 부사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우 후보는 사람과 기업이 모이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내실 있는 정책으로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차수환 예비후보, 현재 동구의회 사선의원이자 8대 의회 의장직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차 후보는 그동안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지방자치 활성화에 노력해왔다며 대구 최고의 중심산업도시, 명품 주거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준 예비후보,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국민참여본부 대구본부장을 맡았고 현재 시당 부위원장입니다. 윤 후보는 재선 시의원을 하며 검증된 행정 전문성과 주민소통 역량을 토대로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백이철 예비후보, 현 동구청장으로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회 정치발전분과 부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배 후보는 군공항 이전을 확정짓는 등 지난 4년 동안 많은 성과를 이뤄왔고 동구를 대구 경북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며 재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이외에도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이 미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민생을 회복시켜야 한다며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헬로TV 뉴스 박근수입니다.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청도군수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박권현 예비 후보를 소개합니다. 네, 소개 순서는 예비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순입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북 도의원 3선, 청도군 의원 3선을 역임한 박권현 예비후보. 청도에서 24년간 6선 지방의원을 지냈습니다. 어르신과 청년, 어린이가 다 잘 사는 청도를 만들기 위해 청도군수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어르신이 편하게 살고 청년이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인류청도, 농축산인과 소상공인의 미래가 보장되고 나와 이웃이 함께 상생하는 1등 청도를 만들겠습니다. 청도의 새로운 바람, 박권현이 일으킵니다. 박권현 예비후보는 24년을 쉬지 않고 쌓아온 의정 경험을 강점으로 뽑았습니다. 청도 전문가라고 자부하며 추진력과 전문성을 강조합니다. 24년간 논스톱 의정 경험으로 다져진 검증된 청도 군수 후보입니다. 저는 깨끗합니다. 그리고 시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강한 추진력이 있습니다.
시원하게 일을 해내겠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경험과 전문성이 청도의 현재를 진단해 스마트 농업을 지원하고 어르신 복지를 확대하는 등 경제, 문화, 복지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정한 인류 청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청도군의 현재를 정확하게 진단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과 군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다차원적 설계가 필요합니다. 경제, 문화, 복지 인프라를 연결하는 6대 도약 과제를 헬로티비 뉴스 신병규입니다. 네, 국민의힘 대구시장 선거에 나선 김재원, 유영하 예비후보의 단일화가 무산됐습니다. 두 후보 측은 지난 17일 저녁 단일화를 위한 회동을 가졌지만 입장 차이로 끝내 결렬됐습니다. 김재원 예비후보는 지난 18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단일화가 무산돼 안타깝다며 앞으로 남은 경선 시간 중단 없이 선거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영하 예비후보는 김 후보가 단일화 방식에 대해 일방적으로 수용과 결단을 요구했다며 더 이상 단일화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은 홍준표 의원을 포함한 3자 구도로 펼쳐집니다. 현재 기초단체장들의 공식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청송군수 재선에 도전하는 윤경희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주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윤 예비후보는 군민의 피부에 와닿고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군정을 추진하겠다며 1등 청송군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에는 김학동 예천군수가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치고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중단 없는 예천 발전을 위해 4년 더 임기를 이어가고 싶다며 신도시와 원도심 간 균형이 돋보이는 살기 좋은 예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 동구청이 제2의료원 동구 유치를 적극 추진합니다. 동구청은 동구 인구가 36만 명에 달하고 노령 인구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도 높은 편이지만 지역의 의료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군공항 이전 부지 개발, 신암과 신천, 효목 지역 재개발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면 의료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400에서 500병상을 갖춘 제2대구의료원을 꼭 동구에 건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구청은 앞으로 주민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TF팀을 신설해 설립 가능 보지를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예천에서 6년 만에 예천 곤충축제가 열립니다.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예천 곤충축제는 지난 2020년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축제를 미뤄 2016년 이후 처음 열리는 겁니다. 이번 축제에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 예천읍 시가지와 곤충생태원에서 체험형 주제관, 이벤트 행사, 곤충 체험, 각종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62년) 전 오늘은 전국 곳곳의 거리마다 시민과 학생들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 집권을 연장하려는 독재 정권에 대한 항거였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무력 진압에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면서 이 분노는 들불처럼 거세졌죠. 결국에 이 거센 항쟁 4.19 혁명은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이끌어냈습니다. 민주시민의 승리였던 것인데요. 독재는 종말을 고했지만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들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는 6월 풀뿌리 민주주의로 일컬어지는 지방자치의 꽃,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우리 지역과 우리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줄 일꾼을 우리의 손으로 뽑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이 무관심은 권리 포기일 뿐만 아니라 책임 방기일 수도 있습니다. 다가오는 6월 1일 소중한 한 표, 저부터 꼭 행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기후 위기 시대 속 나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바로 나무가 탄소를 흡수하는 도시의 허파 기능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럼 나무 관리 잘하고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가로수. 이 가로수 관리를 잘못하면 오히려 탄소가 배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 나무 심기는 탄소 중립을 위한 가장 실천적인 대안으로 꼽힙니다. 이 나무가 도심의 온도를 낮추고 탄소를 빨아들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 소중한 나무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작업자들이 전기톱으로 나무를 잘라냅니다. 봄맞이 가로수 가지치기가 한창입니다. 나무가 너무 비대해지면은 안전사고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게 나무가 이게 무거워져가지고 나무 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고. 가지가 싹둑 잘려 앙상한 모습만 남았습니다. 무리한 가지치기는 나무의 생장을 위협하는데 봄마다 이루어지는 가지치기 때문에 말라 죽는 가로수가 전국적으로 해마다 16,000그루나 됩니다. 가지치기는 우리에게도 해가 됩니다. 나무는 공중에 떠도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산소와 탄소로 분리한 후 산소는 내보내고 탄소는 체내에 저장합니다. 그런데 나무를 잘라버리면 나무에 저장된 탄소가 고스란히 방출됩니다. 가로수가 평생 동안 흡수했던 탄소를 자르게 되는 순간 다시 다 내보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가로수를 30년 키웠다 그러면 30년 후에는 다시 30년 동안 흡수한 걸 그대로 내보내는 거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가지치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나무를 관리하는 그 관행이 나무의 생명에 어느 정도 위협이 되는 수준 또는 나무의 어떤 그 성장에 있어서 무리가 되는 것까지는 지금 관리가 안 되는 건데요. 파리나 뉴욕 같은 대도시의 경우 나무가 성장할수록 가지치기를 줄이지만 우리나라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전문가들은 탄소 중립을 위해선 나무를 심는 것만큼이나 관리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1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대구가 6,502명, 경북이 5,83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에서는 60대 이상이 22.6%를 차지했고 40대와 50대가 각각 14%대를 보였습니다. 경북에서는 포항과 구미에서 1,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대구, 경북을 합해 모두 7만여 명이며 이 중 10%가 집중관리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방침에 따라 운영을 중단했던 경로당이 다시 문을 엽니다. 안동시는 오는 26일부터 경로당 536곳의 운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운영을 재개하더라도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자에 한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으며 마스크 착용과 뛰어앉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지켜야 합니다. 대구 시내버스 노조의 총파업 투표가 97%의 찬성률로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노조와 운송사업조합 간 협상이 결렬되면 27일부터 대부분의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됩니다. 노조 측은 파업 전까지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27일 새벽 4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파업이 진행되면 대구 지역 시내버스 업체 26곳 중 25곳의 버스 1,460대가 운행을 중단합니다. 경북교육청이 AI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종합감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을 통해 각종 통계와 최근 지적 동향, 각 기관별 감사 이력을 관리하고 다양한 검색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 동일 사안에 대해 감사자의 주관에 따라 의견이 달라지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업무 처리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인공지능 감사 시스템의 특허 출원을 통해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분야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국제 원자재값 상승과 러시아 침공 등 대외 여건 악화에도 3월 대구 경북 수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보면 대구의 3월 수출은 8억 7천만 달러, 경북은 5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3월 월간 수출로는 역대 최고치로 최대 수출 품목은 차량용 배터리 원료 등 자동차 부품과 무선 전화기, 휴대폰 카메라 부품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조 1,029억 원 규모의 대구시 교육청 추가 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3,800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예결특위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확보하고 미래 변화에 대비한 교육 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의성군 의성진쌀이 경북 우수 브랜드 쌀로 선정됐습니다. 의성진쌀은 유기질 비료를 사용해 친환경으로 재배하고 수매, 보관, 가공, 유통 과정을 위생적으로 관리해 고품질 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선정된 우수 브랜드 쌀은 1년간 경북을 대표하는 쌀 브랜드로 사용됩니다.